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다 일궈낸 어떤 곡식이나 네.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 뺏기는 헐값에. 헐값에 뺏기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사람들은 아우 저게 다 조선 사람 건데 우리가 일본인한테 뺏기고 있다는 걸 항상 눈으로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 항일 의식이 크지 않았겠는가. 목포의 청년 시인 문일석이 그렇게 가사 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항일 의식을 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포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 여기가 그 당시에 일제 시기에 인구가 6만 명 정도 되는 상업도시였는데 굉장한 대도시였던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전국 6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엄청난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포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도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쵸. 그 특수성이 뭐냐면 똑같은 항구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물자와 사람들이 들어오는 창구의 역할을 했는데 목포는 한국의 물산이 나가는 출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공출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목포 사람들은 아우 저게 다 조선 사람 건데 우리가 일본인한테 뺏기고 있다는 걸 항상 눈으로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 항일 의식이 크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비중이 한 25% 될 정도로 많으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익숙해진 측면도 있는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거주 지역, 조선인 거주 지역 딱 분리가 되면서 확연히 조선인들은 뭔가 우리는 뺏기기만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당시에 목포에 얼마나 많은 물품들이 막 쌓였는지 거기에 쌀, 소금, 목화, 김도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김은 까만색이고 목화, 쌀, 소금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목포를 보고 사람들이 일흑 삼백의 도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흑 삼백의 우리 물산들을 일본으로 다 뺏기는 그런 애달픈 출구의 역할을 목포가 했던 거죠. 네. 바로 그러한 일제감정기 목포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해주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1930년 조선일보 기사인데 혼란을 극한 목포 경제계. 전남 목포는 상업도시인이 많지 가을이 돌아오면 각처에서 들어온 미곡과 면화의 집산이 풍부하다는 것은 일반이 다 아는 바거니와 금년은 작년 이때에 비하면 미곡과 면화의 출하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얼마씩 매매된다 하여도 시세는 어떻게 폭락되었는지 작년에 반값도 못 되므로 매매시장은 더욱 한산하여 있지만 기타 일용 잡화품과 전매품 등은 여전히 내리지를 않고 있으니 경제적 파멸에서 궁극으로 몰려가는 조선인의 생활은 더욱 절망의 구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8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목포서 집산되는 전남 특산품이라는 제목으로 목포항에서 출하되는 전남 상품은 최근 조선대 제3국에 수출되는 무역액이 연 300만 원에 달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 내지에 이출하지 않고 직접 목포에서 수출 수옥만 밟아 제3국 만주, 진화, 관동 방면으로 수출하기로 되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38년 동아일보 기사 목포 상반기 무역 일약 4천만 원이란 제목의 기사에는 목포항 소화 13년도 상반기 무역액은 개항 이래 신기록으로 1월 2강 2월까지 무역액 3,937만 7,017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일부는 저기 만주나 중국으로 직접 수출도 했지만 대부분은 일본으로 이제 공출이 되는 가운데 목포, 호남에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 만든 상품은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근데 일본에서 들여오는 뭐 공산품이나 전매품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조선 백성은 점점 가난해지는 그렇죠. 그러한 살풍경이 이런 기사에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다 일궈낸 어떤 곡식이나 네.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 뺏기는 헐값에. 헐값에 뺏기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은데 그 애절한 한해 정서가 계속되어서인지 목포에 관한 노래에도 그 부산을 소재로 한 노래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래서 이미자의 유달사나 말해다오. 님들은 어디 갔나 다 어디 갔나
뭐 조미미의 목포 연락선, 갈매기 동백꽃에 얼룩진 선정을 너는 아니냐 목포 연락선아. 남진의 목포의 연가, 사막도 동백꽃은 누굴 위해 피었는가. 무정트라 모래 위에 새긴 사연을 애달고 우는구나. 목포항 아가씨가 창가에서. 이런 노래처럼요. 목포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막 찾아보면 얼추 한 60여 곡 네.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네. 이난영 씨도 목포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었죠. 네. 목포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죠? 이난영 선생님이. 당연하지. 자기 나라. 얘기하신 자기 적도 고향인데. 있으세요? 생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럼 목- 당연하죠. 그리고 어릴 때 도망 나왔대. 그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그 이난영에게 목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향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포를 늘 그리워했는데요. 목포의 눈물, 또 목포의 추억, 목포는 항구다. 깜빡이는 동창에서 너와 부린 저 자들어질 때 사막도 동대 아래 갈매기 우는 그리운 내 고향 목포는 이난영 씨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네. 사람의 그 마음을 끄는 뭔가 고우면서 애절한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난영 씨가 평소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했는지, 말투나 사투리 같은 것도 혹시 쓰셨는지. 없어요, 사투리. 서울 말이에요. 고향 목포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말 전혀 없어요. 우리가 놀리느라고 그렇단께 그래도 소용없어요. 일부러 그 앞에서? 네. 전혀 꺼내지도 않아. 꺼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언니 자신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데 뭐 그런 거 못 봤어요. 서울 말씨로 하셨군요. 노래가 발매된 지 5년이 지난 1940년 한 언론은요. 노래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회 전속 작곡가로 일찍부터 수많은 걸작을 내놓아 팬의 지지가 큰 수재다. 더욱이 아코디언니스트로서 조선의 단 한 사람이요. CMC 밴드의 없지 못할 명 컨덕터, 즉 지휘자죠. 네. 바로 손목인 선생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네. 또 소개를 새롭게 할 것 없이 이난영은 조선 유행가계의 큰언니다. 조선의 유행가란 이난영으로부터 출발했고 이난영으로 하여금 존재한데도 과언이 아닐 만큼 16살부터 지금까지 부른 노래도 수없지만 걸작도 많다. 네. 어마어마한 찬사네요. 그렇죠. 조선의 유행가가 그 한 사람에서 출발해서 그 한 사람이 대표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야말로 완전한 국민 가수, 오브 더 국민 가수란 얘긴데 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이난영 씨가 너무도 빨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네. 당시 영상이 남아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난영 선생님 연결식. 물로 이름난 왕년의 가수 이난영 여사가 4월 11일 세상을 떠났는데 연결식은 4월 15일 한국연예협회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아들들. 이날 미국에 건너가 공연하고 있는 김보이스 막내가 신카나리아. 가수는 네.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고인은 이미 가고 없지만은 고인의 생소한 목소리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난영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 마지막 정리를 손목인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화를 우리가 아침 식사상에 딱 갖다 놨는데
영조가 우리 집에다 전화를 온 거야. 뭐?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내가 금방 갈게. 가서 이제 그때부터 초상 치르는 거. 그거 선생님 나서서 다 해줬어. 원도 없게 해줬어. 난영 언니 죽을 때만 해도 경제가 그다지 좋지 못할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별로였는데 선생님이 돈 많이 내놨죠. 네. 그거 하는 거에 또 많이 받아도 오고 선생님. 네. 그렇게 해서 하긴 잘했어요. 네. 이 목포의 눈물이요. 이제 정말 오랜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그 네. 잊히지 않는 시대의 명곡이 된 이유를 네. 하평론가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모든 명곡들의 공통점이 있죠. 네. 좋다. 그렇죠. 노래가 좋으니까 명곡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1980년대에도 이 노래를 사람들이 불렀어요. 맞아요. 나온 지 반세기가 된 노래를 좋아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노래가 듣기에도 좋고 부르기에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됐던 거고 그렇게 좋은 노래를 이난영 씨가 부르니까 수많은 한국인들을 울리고 그 위로를 해줬던 바로 이난영 씨의 가창, 그 애달픈 곡조에 흐느끼는 듯한 창법 이런 걸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 노래의 그 정조가 더 증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깊이 이제 다가간 것 같고 더군다나 일제시대 때 이게 이 안에 항일의식이 담겨있다라는 게 소문이 퍼지면서 더더욱이나 이게 민족적인 히트곡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목포의 눈물이 단순한 목포의 노래가 아니라 그게 이제 민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희망을 주었던 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목포의 눈물과 같은 노래 덕분에 우리가 이 굳건하게 이 역사를 지키면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선생님이 역사에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시잖아요. 네. 우리 방송에서 최고령 네, 네. 기록 딱. 네. 네, 그쵸? 딱. 그렇죠. 네, 최고령으로 예. 기록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세기를 넘어 기억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는 이미면 이 마음도 보낼 곳은 한글의 맹철개 목포